그러면 매체 바르게 읽기 여기 몇 페이지냐면 167. 네. 자, 우리 매체를 바르게 읽어보자 라고 했는데 자, 그럼 매체가 뭔지 알아야겠지? 자, 내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 생각이나 감정을 전할 거야. 이 통하게 해주는 얘를 매체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정보나 지식, 생각이나 정서를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얘를 매체라고 불러. 자, 매체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책이나 신문과 같은 인쇄 매체, 뭐 광고는 인쇄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청각일 수도 있고 복합 매체일 수도 있겠죠. 전화나 라디오, 사진, 영화, 텔레비전, 컴퓨터, 인터넷, 이동통신기기와 같은 내가 직접 만나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전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매체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럼 매체를 읽을 때는 어떤 점에 유의해야 되나? 내가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전할 때 그 매체를 사용해서 내 의도를 담아서 전달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매체를 만든 사람의 의도, 왜 이렇게 표현했는가를 파악하면서 읽어야 되고요. 이 매체에 담긴 내용이 과연 적절한지, 표현 방법은 효과적인지. 자, 그래서 우리 읽을 때는요, 우리 이 세 가지 의도가 무엇인지, 자, 내용이 적절했는지, 표현 방법이 효과적인지 요것들을 볼 겁니다. 우리 매체 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의 의도는 쉽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용이 적절한데 표현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을 때도 있고 혹은 표현 방법은 되게 효과적이었는데 내용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어.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볼 겁니다. 자, 우리 여기서는 광고와 신문 기사를 볼 건데요. 둘 다 의도가 충분히 들어있어요. 자, 광고 같은 경우는 널리 광자에 알릴 고자야. 근데 널리 알리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는 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얘는 정보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설득을 목적으로 한다는 게 특징이야. 정보를 바탕으로 설득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거나 생각을 변화시키거나 행동을 변화시키거나 뭔가를 하게끔 만들 거야. 자, 그래서 광고의 목적은 뭐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을 바꾸는 데 있다. 그래서 얘는 설득할 거야. 설득. 그러면 바로 설득이 되면 안 되겠죠? 자, 광고 안에 문구, 사진이나 그림 이런 걸 바탕으로 이 만든 사람의 의도를 알아볼 건데 이 의도를 바탕으로 과장되지는 않았는지를 봐야 되고요. 또 사실과 다른 내용은 없는지도 찾아봐야 돼요. 혹은 편견을 갖게 하지는 않는지, 자, 이런 것들은 내용이 적절한지 볼 거고요. 또 표현 방법은 효과적인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광고 같은 경우는 특히 상업 광고는 어떤 물품을 구매하게 하거나 하려다 보니까 약간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넣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볼 거고요. 신문기사. 자, 우리 보통은 신문기사는 굉장히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때도 기자의 의도가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신문기사는 일단 어떤 사건, 현상을 정보를 전달하는 게 목적이긴 해. 하지만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의도는 어디서 볼 거냐? 바로 제목이랑 본문에 사용된 단어 또는 문장 표현, 사진이나 그림 같은 걸 통해서도 충분히 드러나요. 그래서 보통 그런 선거 시즌 같은 때 보면 그 기자가 어떤 그 정치적인 성향을 지녔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유세 장면인데 어떤 신문사에서는 굉장히 사람들이 없는 텅 빈 곳에서 뭔가 연설하고 있는 사진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또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인기가 막 절정인 모습이 나오기도 해. 다분히 의도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제목이나 이런 어휘, 문장 표현, 사진, 그림 안에서 의도를 찾아볼 거고 자, 그러면 역시 여기서도 의도가 뭔지 자, 그래서 여기서는 기사 내용이 한쪽으로 치우치지는 않았는지 자, 역시 의도와 치우치지 않은지 표현 방법이 효과적인지 요것들을 따져볼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본문으로 바로 가보자.
자, 꼼꼼이와 함께 읽는 매체라고 했는데 이 꼼꼼이가 하는 말만 잘 따라가면 이 단어는 끝이 납니다. 자, 꼼꼼이가 아주 꼼꼼하게 친절하게 설명해 줄 거예요. 자, 여러분이 평소에 자주 접하는 매체는 무엇인가요? 자, 거기 있죠. 안녕, 난 꼼꼼이야. 자, 우리는 평소에 신문이나 잡지,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등 여러 매체를 자주 접하죠. 그렇다면 이렇게 자주 접하는 매체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그래서 이번엔 뭐 할 거야? 잡지 광고와 신문 기사에 나타난 표현을 살펴보면서 매체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 이번 단원에 배울 내용은 뭐다? 매체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다.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는 뭐 했어요? 설명할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잡지 광고랑 신문 기사를 가지고서 매체 읽는 방법을 설명해 주겠대. 자, 그럼 우리 먼저 잡지 광고부터 볼까요? 자, 광고의 목적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을 바꾸는 데 있어요. 자, 그래서 광고의 목적이 먼저 나왔죠? 자, 그럼 어디에 담겨져 있대? 문구, 사진이나 그림 등 광고에 나타나는 표현 안에는 뭐가 담겨 있어?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의 의도가 뭐래? 이 가방을 사고 싶은 마음이 들게만 하는 광고를 만들어야지. 자, 바로 의도는 사고 싶게 만들 거예요. 자, 이 가방 광고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오른쪽 가시면 가방 광고가 나옵니다. 자, 먼저 문구를 먼저 볼까? 비교할 수 없는 가벼움이라고 했어. 그럼 가볍다는 것을 강조하고 어떤 무게도 견뎌내는 튼튼함이라고 했어. 자, 그래서 어떻다? 자, 이 문구를 사용해서 광고 문구. 자, 가볍고 튼튼하다라는 것을 전달하고 있고요. 특히 여기 이미지 한번 보세요. 이미지. 가방 안에 뭐 담겨 있어? 코끼리가 들어있죠? 자, 코끼리도 견뎌내는 튼튼함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문구와 이미지를 통해서 가방이 매우 가볍고 튼튼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자, 그 다음 뭐라? 패션을 아는 사람의 필수품. 자, 필수품이래. 그러면 이 가방이 없으면 패션을 아는 사람이 아니네. 그치? 약간의 편견. 자, 그럼 볼까? 이 광고 문구는 이 가방을 매야 패션을 아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도록 유도하고 있네요. 자, 역시 광고 문구를 통해서 이 가방을 매야 패션을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어. 자, 그리고 자, 얘가 이미지 발이 둥둥둥 떠있다. 자, 이 그림을 통해서 자, 가방을 맨 학생이 공중에 떠있는 것처럼 표현해서 가방이 가볍다는 점을 강조해줍니다. 자, 그런데 옆에 이 두 학생 보세요. 한 학생은 오 부럽다 하고 있고 한 학생은 저 가방이 없어서 왠지 침울한 것 같은 이런 거를 만들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광고를 만든 사람의 의도는 충분히 알겠지. 이 가방을 팔겠다는 거. 가볍고 튼튼하고 패션의 필수템이라는 거를 자꾸 얘기해주고 있는데 과연 내용이 적절한지 표현이 효과적이었는지 이 두 개를 꼭 보라고 그랬어. 자, 그래서 의도. 가방이 가볍고 튼튼해 보이게 연출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 광고는 가방이 매우 가볍고 튼튼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구도 넣었고 코끼리도 메고 있고 자, 그리고 애 발이 둥둥둥 떠있기도 해. 거기다가 이 가방을 매야 패션을 아는 사람이 된다고 여기게 필수템이라고 하고 부러워하는 애, 침울해하는 애 그림도 같이 넣어줬어. 자, 그래서 의도는 뭐야? 가방을 많이 판매하겠다는 의도가 들어있습니다. 가방을 많이 판매하려는 의도. 자, 그래서 이 광고에 쓰인 표현은 광고를 만든 사람의 의도를 굉장히 잘 드러냈죠. 자, 그래서 표현 방법이 광고를 만든 사람의 의도를 잘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다? 자, 표현 방법은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가방이 가볍고 튼튼하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뭐가 있었어? 과장한 내용들이 있었고요. 또 이 가방을 가지지 않은 학생이 이 가방 가진 학생을 부러워하거나 이 가방이 없어서 의기소침한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표현 방법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 이 가방을 가진 학생이 우월하다는 잘못된 생각을 심어줄 수 있어서
적절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잘못된 생각, 편견을 갖게 하는 내용. 자, 과장도 되어 있고 편견을 갖게 했기 때문에 표현 방법이 효과적이긴 했지만 적절하지 않았다. 자, 이처럼 광고를 읽을 때는 표현 방법이 효과적인지, 과장된 내용은 없는지, 편견을 갖게 하는 내용은 없는지를 따져봐야 돼요. 또한 사실과 다른 내용은 없는지도 살펴봐야 돼요. 자, 그래서 광고를 읽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자, 광고를 읽을 때 표현 방법이 효과적인지, 과장된 내용은 없는지, 편견을 갖게 하는 내용은 없는지, 또 사실과 다른 내용은 없는지. 자, 광고를 읽는 방법으로 적절한 것, 적절하지 않은 것 문제 나올 수 있겠지? 자, 그래서 광고를 읽을 때 유의할 점을 잡지 광고를 통해 한번 봤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보시면 이번에는 신문 기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광고와 마찬가지로 신문 기사에는 기사를 쓴 기자의 의도가 담겨 있어요. 자, 그쵸? 자, 어디 담겨 있냐? 자, 기자의 의도는 제목과 본문에 쓰인 어휘나 문장 표현, 사진이나 그림 등을 통해 드러나죠. 자, 그래서 둘 다 탐방 예약제에 관한 기사인데 제목이 다르네. 자, 똑같은 대상인데 자, 지금 제목과 사진 혹은 그림하고 다 달라집니다. 자, 우리 가를 먼저 보면 등산객으로 몸살 앓는 땡땡산 탐방 예약제로 살린다. 자, 그럼 탐방 예약제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 자, 나의 제목 한번 볼까? 땡땡산 탐방 예약제 논란. 등산객들의 불만 쏟아져. 자, 그럼 이거는 어때? 부정적이죠. 자, 이렇게 제목에서도 의도가 나오고요. 그림만 봐도 사진, 자, 이쪽은 가는 사진이죠. 땡땡산 입구에 등산객이 주차한 차량이 길게 줄지어 서 있는 그림. 자, 원래 등산객으로 몸살 앓았는데 탐방 예약제를 하다 보면 하면 어떻다? 자, 이렇게 주차 차량이 길게 줄지어 있지 않겠지?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 나의 그림은 어때요? 사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들어가기 어렵다. 자, 갔다가 헛걸음하는 사람들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긍정, 얘는 부정. 바로 계속 보이죠? 자, 그러면 두 기사는 어떤 의도로 쓰였을까요? 가는 탐방 예약제의 긍정적인 면을 알리려는 의도. 나는 탐방 예약제의 부정적인 면을 알리려는 의도로 쓰였어요. 자, 너무 쉽게 잘 드러났죠? 그러면 이러한 의도가 두 기사에서 어떤 표현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자, 가에서 땡땡산 탐방 예약제로 살린다를 보면 자, 살린다라는 긍정적인 뜻의 단어 또 사진을 통해 땡땡산에 등산객이 많이 몰렸음을 보여주어 자, 사진 자, 탐방 예약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반면 나는 논란이나 불만과 같은 부정적인 뜻의 단어를 쓰고 있고요. 또 그림으로 등산객이 불만을 가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두 기사에 쓰인 표현은 기사를 쓴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둘 다 의도는 효과적으로 드러냅니다. 하지만 둘 다 어느 한쪽 견해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아이고야. 자, 둘 다 어느 한쪽 견해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자, 어때요? 탐방 예약제에 관해 자,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을 갖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기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하니까요. 이처럼 기사를 읽을 때는 자, 기사를 쓴 의도가 무엇인지 자, 기사 내용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진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해요. 또한 어휘나 문장 표현, 사진이나 그림과 같은 표현이 효과적인지 평가하며 읽어야 해요. 자, 기사를 읽을 때 유의할 점이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 매체를 읽을 때는 매체에 전달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매체를 만든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도 파악해야겠군. 자, 그럼 뭐 해라? 정보와 의도를 파악하면서 읽어라. 또 매체에 담긴 내용의 적절성과 표현 방법의 효과를 평가하면서 읽어라. 자, 그래서
이번에는 신문 기사를 읽을 때 유의할 점과 매체를 읽을 때 유의할 점까지 봤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보자. 자, 그럼 만화 내용을 바탕으로 매체를 읽을 때 유의해야 할 점을 정리해보면, 자, 광고는, 자, 어떻게 읽을까요? 자, 의도가 문구나 사진, 그림으로 나타나는데 과장된 건 없는지, 사실과 다른 내용은 없는지, 편견을 갖게 하는 내용은 없는지, 표현 방법이 효과적인지 살펴보며 읽습니다. 아까 가방 광고 같은 경우에는 표현 방법은 매우 효과적이었어요. 왜? 의도가 잘 드러났거든요. 하지만 약간 과장됐을 뿐만 아니라 편견을 갖게 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기사는요. 자, 기사를 쓴 기자의 의도는 제목이나 본문, 거기에 쓰인 어휘, 문장 표현, 사진, 그림으로 나타나는데, 자, 기사를 쓴 의도, 가는 긍정적 측면을 알릴 거고 나는 부정적 측면을 알릴 건데요. 근데 기사의 내용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는지 따져보라고 했는데 둘 다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좀 올바르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매체를 읽을 때는 매체에 담긴 의도를 파악하고 매체에 담긴 내용의 적절성과 표현 방법의 효과를 평가하며 읽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다음 텔레비전 광고의 표현 방법과 의도를 평가해 봅시다. 자, 지금 보면 텔레비전 광고니까 복합 매체 영상이 나오고 있죠. 자, 음성과 효과음이 나오고요. 자,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양갈래길을 나타내는 표지판이 보이고 있고 음성, 방심은 빨리빨리를 외치지만 안심은 조심조심을 외칩니다. 그래서 그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요. 하지만 상반되는 내용이죠. 자, 방심은 반칙을 좋아하고 안심은 원칙을 좋아합니다. 방심은 기분을 따르고 안심은 기본을 따릅니다. 지금 우리 안의 마음은 방심인가요? 안심인가요? 하면서 찰칵하고 안전띠를 채우는 효과음이 들어가 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때는요. 약간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음악을 넣어줄 거고 자, 차분한 목소리와 자막의 문구를 읽어주게 됩니다. 자, 넘어가시면 자, 우리 여기도 별표. 자, 위광고에 쓰인 표현 방법을 정리해보자. 자, 일단 자막은요. 발음이 비슷한데 의미가 대비되는 상반되는 단어들이 나올 거예요. 자, 시각 이미지. 자, 두 마음을 나타내려고 처음에 갈림길 표지판 나왔고 원칙을 지키는 것과 지키지 않는 것을 번갈아서 보여줍니다. 자, 음성은 차분한 목소리로 문구를 읽어줄 거고요. 효과음은 안전띠를 찰칵 채우는 소리를 쓸 거고 배경음악은 밝고 부드러운 느낌의 음악을 쓸 겁니다. 자, 그럼 위 광고를 만든 사람의 의도는요. 자, 원칙을 지키며 안전하게 생활하자고 설득하는 광고라는 거. 자, 또 모든 별로 매체에 드러난 표현 방법과 의도를 평가해 봅시다 했는데 여기서는요. 각자 자기가 모둠에서 읽을 매체를 선정해서 어떤 표현 방법이 사용되었고 과연 적절했는지 효과적이었는지를 평가하는 활동이다 라는 것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단어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볼까? 자, 지금 보시면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 이어지는 률은 율로 쓴다 라고 했어. 자, 뒤에 모음이나 니은 받침에 이어질 때는 률은 율로. 자, 그러면 보세요. 합격 하면 기억이죠. 자, 기억이면 뭘로 써야 돼요? 률로 씁니다. 률. 자, 그럼 내려가면 니은이죠? 자, 니은이면 뭘로 써야 돼? 율로 써야 돼. 율. 자, 그 다음 가동. 뭐라고 쓴 거야? 가동, 이응 받침이죠. 이응이면 그대로 률. 원주, 모음입니다. 모음 뒤에는 율. 자, 아까 니은하고 모음이면 율, 아니면 률. 자, 니은하고 모음이냐, 아니냐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너도 역시 문제 여기 소단원 끝까지 풀어주세요.